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상우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물론 비트코인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저는 좀 지루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저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막 그럴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돼. 저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책을 사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책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바로. 근데 비트코인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시다 보면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해하시면 굉장히 매력 있고 이게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기술의 발전은 지금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이전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보의 이전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할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디지털 이런 게 발달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가치 이전입니다. 단 정보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치 이전이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여겨지고요. 저는 오늘 이제 1.0이 뭐냐면 비트코인 1.0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처음에 디지털 커런시가 나왔어요. 그게 블록체인 1.0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 이데리움 같은 게 나온 게 2.0이고 지금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개량하는 방향으로 해서 3.0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잘 좀 물어보고 싶은데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블록체인이 그냥 암호 기술이다, 보안 기술이다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보안 기술, 암호화 기술 그리고 다양한 지금 돼 있는 기술, 지금 현재 있는 기술들이 융합돼 가지고 하나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생태계를 구축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신뢰 기반의 어떤 거래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 블록체인이란 그런 생태계 위에 돌아가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당연히 구별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니 저는 해시 PKI니 다 보안 기술이고요. 그리고 P2P 네트워크 뭐 지금 있는 거고 스마트 컨트랙 같이 이런 기술들이 하나로 융합이 돼 가지고 나온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서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왔던 기술들이 쌓여서 이제 하나의 융합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장 보통 기업들이 서로 거래하는 원장을 각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항상 원장을 갖다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쟁도 발생하고요. 근데 분산 원장은 동일한 원장을 동일하게 그 처음 시작돼 원장이 기록되는 시작부터 항상 동일한 원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 보면 그런 분쟁이나 나중에 그런 실수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안 기술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PKI는 뭐냐면 그 개인키 공개키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키가 두 쌍입니다. 그래서 공개 키로 문을 잠그면 개인 키로만 열 수 있고 개인 키로 문을 잠그면 공개 키로만 엽니다. 두 쌍이에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소유권 증명을 이걸로 합니다. 그 거래에서는 반드시 그 거래의 소유권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 누구나 내 거라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개 키, 개인 키 필요한 겁니다. PK가 중요한 거고요. 해시는요, 이제 다 보였지만 블록체인은 블록들이 이렇게 체인 형태로 연결된 건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블록체인을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는데요. 근데 그 블록들이 어떻게 연결되냐? 이 해시란 이 암호 기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로 블록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 블록을 갖다가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 암호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P2P 프로토콜은 이제 보통 네트워크 중간에 이제 중앙 그 서버들이 있는데 이건 없이 직거래하는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옆에는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이건 좀 새로운 게 이게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동일한 데이터 거래 내역을
여러 개의 서버가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단순한 그냥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신뢰 인프라라는 그 얘기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그 서버를 노드라 부르거든요. 참여자들이라고 부를게요. 참여자들이 이 거래 내역을 동시에 검증하고 그 검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원장을 기록하겠다는 그 합의를 이루어져야지만 그 네트워크에서 유지가 되는, 그게 바로 신뢰를 해주는 가장 큰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지금 그런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금융결제원이나 여기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금결원이나 예타원 같은 중앙에 신뢰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이 뭐랄까 그 중앙에서 신뢰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다 똑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그럽니다. 결국 그러니까 만약 은행을 예를 들어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송금을 보낼 때 직접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은행끼리. 그게 아니라 전문을 보냅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보내는 전문을 보내고 24시간 지나면 각 은행에서 그 전문을 금융결제원이 취합을 한 다음에 그걸 서로 이제 맞춰봐요. 그래서 결국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 뭐냐면 중앙에서 이런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금결원이.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실제적인 그 계좌 기차가 일어나는데 그 작업을 네트워크에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 암호화폐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런 무결성과 투명성 그리고 되게 자율성입니다. 누가 어떤 중앙에 어떤 기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신뢰를 찾아가는 그런 분산 신뢰 네트워크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의 철학이에요. 이거를 먼저 아시고 블록체인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은 블록체인 다 아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도대체 블록체인을 하고 안 하는 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송금이 가장 큰 예입니다. 송금은 은행과 은행 사이는 그 항상 그 외환 거래 계약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은행과 은행 사이는 전문을 주고받고 나중에 이제 그 DVP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외환 그걸 결제를 해주는데 그 만약에 계약이 없는 은행이랑 거래했다가 그 은행이 돈 안 줘버리면 그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약이 있는 은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은행들을 갖다 걸쳐서 가요. 여기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은행을 보려면 그 계약이 있는 은행들을 걸쳐서 가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또 가도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산 원장을 하게 되면 밑에 같이 모든 은행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동일한 분산 원장, 그러니까 동일한 거래 내역을 거래하다 보니까 저렇게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블록체인과 안 할 때와 큰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처음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그런 게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라는 1.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이 뭐냐면 그 이데리움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스마트 계약. 실제로 스마트 계약이 나오면서 더 이상 암호화폐가 아닌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블록체인은. 그리고 이제는 3.0은 뭐냐면 속도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런 플랫폼들, 스마트 컨트랙은 속도나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데 초당 뭐 10,000건, 10만 건까지 가능한 형태의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3.0이고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이죠. 필명이 아니라 그 가명이죠. 가명에 이게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모습입니다. 블록체인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각 블록이 10분마다 형성이 되거든요. 10분마다 형성이 되고 그 10분 동안 생긴 모든 트랜잭션을 이렇게 모으고요. 그리고 이 앞에 그 헤더입니다. 여기 헤더는 뭐냐면 이 트랜잭션을 이렇게 머클트리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 변하면 이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바뀌면 이 값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머클트리고 그리고 위에는 이 그 디피컬티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그 POW 작업 증명에 10분 동안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항상 10분 정도에 풀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고 평균이 10분이 만약에 넘어버리면 그 문제 쉽게 하고 어렵게 하면 짧으면 어렵게 해서 그 10분 항상 맞춥니다.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넌스 값은 뭐냐면 그 문제를 찾으려면요. 문제를 그냥 만약에 하나의 어떤 계산만 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좋은 큰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그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런스 값을 뭐냐면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랜덤 값을 넣어서 그게 결과치로 나오는 겁니다. 랜덤 값. 그러면은 아무리 컴퓨팅 파워가 좋아도 랜덤 값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그 문제를 못 풀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공평하게 나가는 부분. 물론 그래서 근데 컴퓨팅 파워가 많으면 그만큼 랜덤 더 빨리 많이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기회는 많죠. 예, 그런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그거 보면 이 블락의 모습을 얘네들이 이 블락의 해시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값을 바꾸면 이 값이 여기서 틀어지면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해시 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금방 그 10분 안에 다른 블락이 올 때 이 값을 다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비트코인은 해킹은 불가능해요. 해킹 불가능하고 다만 전 세계 네트워크의 50% 이상, 52% 이상의 파워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작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있는 원장 내용을 조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비트코인 이제 트랜잭션이 된 거예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그냥 거래 내역입니다. A가 앨리스가 바프한테 비트코인을 얼마 보냈네. 그 내용이고 근데 이제 여기는 항상 이렇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 퍼블릭키가 이제 그런 전자서명 그 프라이빗키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증명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작업 증명인데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드리면 자 A가 아까 앨리스가 바프한테 10개의 비트코인을 보내면 보냈다 아까 거래 내역 있잖아요. 그게 이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노드 중에 가장 가까운 데 보내지면 그 노드는 받아서 그걸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 전파합니다. 전파하면 그 전파한 그 모든 노드는 그걸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 검증을 해요. 트랜잭션도.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비트코인에서 그런 규격이나 한 12개의 룰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이제 바로 그 모아놨다가 10분 동안 있는 걸 다 모아요. 그리고 10분 사이에 뭘 하냐면 이제 그 문제를 풉니다. 10분 사이에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푼 그 서버 노드가 그 블락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왜 내가 전기세를 투입해면서 그 노드가 그걸 할까요? 이러면 거기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그래. 그 인센티브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다 가져옵니다. 플러스 25개의 비트코인을 받아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 개념이 이 블록체인에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이게 한 10,000개 정도 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스마트 컨트랙은 뭐냐면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올라갔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은 뭐냐면 그 앨리스와 밥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매달 나한테 1% 이자를 내라. 그 계약을 이 컴퓨터 코드화돼 가지고 그게 블록체인에 올라갑니다. 결국 자동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의 그 거래가 항상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그게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으니 결국 그 거래 내역은 위변조를 못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뭐냐면 단순히 그런 암호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짜지 말고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써서 사용을 해라. 그런 개념으로 이게 만든 거고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건 뭐냐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실행할 어떤 엔진이 필요 없지만 이더리움은 그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고 가스는 제가 비트코인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 내역을 네가 저장해 달라는 그 수수료가 아니라 저 스마트 컨트롤을 실행할 때마다 실행 비용을 지불하는 게 그게 가스입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뭐 코드 몇 개 실행하고 메모리 몇 개 쓰면 그 비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만큼 실행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은 서로 계약하고 블록체인에 올리고 그리고 계약이 실행되면 실행할 값들을 갖다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그 서버들이 서로 비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으면은 내가 그 블록체인에 넣어서 집어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스마트 코드는 그냥 프로그램 코드고요. 그 아키텍처입니다. 뭐 아키텍처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계약은요 이 상태 변이에요. 내가 너한테 100원 줄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50원 줬고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항상 그런 등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A였는데 그 스마트 컨트롤 돌려서 상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그리고 이게 블락이죠.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저거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보다 블락 헤더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 실행해야 되니까 일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트랜잭션이 다릅니다. 그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아까 말씀드린 앨리스가 바파 때 얼마를 보냈다는 그 기록이지만 이거 스마트 컨트롤에는 이미 블록체인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트랜잭션이 뭐냐면 특정 스마트 컨트롤을 실행시켜달라는 명령어가 트랜잭션입니다. 예, 다릅니다. 예. 그리고 가스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 컨트롤 실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가스 처음에 잘 정해야 돼요. 가스를. 가스 양이 부족하게 돼서 만약에 돌리다가 중간에 가스가 다 날아가 버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남은 가스는 돌려줍니다. 예. 이걸 하는 이유가 수수료도 내지만 지금 스마트 컨트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잘못 그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스마트 컨트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잘못 만든 악의적인 애들은 평생 이걸 계속 돌리게 만들면 네트워크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멈추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초당 한 15건 정도 처리 못 합니다. 실제로 초당 그렇게 처리해 보면 아무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지금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란 건 뭐냐면 작업 증명 같이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컴퓨팅 그 파워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지분 이 코인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기반해서 하자.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샤딩은 좀 이렇게 군집 형태로 이렇게 만들자. 레이드는 뭐냐면 어차피 너랑 나랑 계속 거래할 거니까 그러면 거래 우리 초반하고 맨만 끝만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나머지 오프체인으로 하자. 그게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는 뭐냐면 이 계층입니다. 계층. 그러니까 페어런트 차일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층 밑에서만 간단하게 하고 위는 거기에 관리만 하자는 그런 방향인데 아직까지 개념만 있어요. 블록체인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는 뭐냐면 방금 말씀 두 개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누구나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노드가 될 수 있고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데이터 자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블록체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칠레 플랫폼이다 보니 그 안에 어떤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룰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록이 좀 사이즈를 늘려야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됩니다. 40몇 개 노드가 다 합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불가능. 그러다 보면 자꾸 갈라져요. 자꾸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 엔터프라이즈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건 뭐 그런데 기업에서는 기업에 맞는 형태의 프라이빗한 형태의 블록체인을 개발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합의 방식이 아까는 이런 지분 증명, 뭐 작업 증명이지만 여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는 참여하는 걸 갖다 제한을 합니다. 누구나 못 들어오게 하고 항상 검증을 받은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는 그런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런 지분 증명, 작업 증명 방식이 필요 없거든요. 그 대신에 그럼 이 네트워크 참여한 주의 3분의 2가 동의만 하면 그거는 우리 네트워크에서 그 데이터를 기록을 보유하자. 그런 룰로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하이퍼레저가 이제 IBM하고 리눅스가 하는 그런 형태고요. 지금 100개 넘는 기업들이 여기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이퍼레저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노드들 구성이 있고 피어라 부르는데 이것도 스마트 컨트롤 기반이고요. 근데 여기 가장 다른 점이 이겁니다. 퍼미션 이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항상 이 퍼미션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레저는 그 모든 참여자가 다 검증하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참여 안 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사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키텍처고요.
예, 이건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은 어떤 하나의 서비스만 거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자율적으로 이제 그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채널 형태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다는 그 금융권, 완전 금융권만을 위해서 나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 세계 80개 메이저 은행들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분산원장은 모든 기록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코다는 딱 거래 당사자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나랑 거래했는데 그 거래 내역이 서로 동의하면 서로 사인해서 이 둘만 가지고 있고, 다만 그 거래 내역이 이 공중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이게 전에 있었던 거래인지 아닌지 그 유일성만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드 수가 많아져도 이거는 속도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둘만 하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서로 사인하고 여기서 검증만 받으면 바로 원장. 근데 블록체인은 뭐 트랜잭션이 좀 다르고요. 예, 비슷한 거고요. 코다는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저장만 하지 블록체인 형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은 어떤 그런 블록체인의 형태가 아닌 분산원장의 형태로 많이 갑니다. 분산원장.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그 플랫폼들은 IBM이란 그리고 R3라는 어떤 종속적인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이 이더리움 형태로 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완전 퍼블릭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프라이빗화하게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한 150개 넘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징은 뭐냐면, 원래 그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있잖아요. 이게 이더리움 퍼블릭 스테이트가 있고 프라이빗 스테이트 항상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작업 증명인데요. 작업 증명은 그 지분 증명은 컴퓨터를 갖다가 빨리 해서 문제를 풀지만, 지분 증명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비례해서 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랜덤하게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컴퓨팅 그 서버 가지고는 이 마이닝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업 증명 마이닝인데, 왜냐하면 저기 산업단지 가시면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문제인 게 하도 전부 다 마이닝하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시끄럽고 전기세 나가지고 골치 아픈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아무나 참여를 못해요. 그만큼 분산화가 덜 됩니다. 굉장히 집중화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얼마만큼의 네가 코인만 있으면 내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증에 참여하니까 그만큼 더 디센트럴라이즈 된다는 개념인데, 사실 실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해결할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이더리움을 갖다가 대체할 차세대 플랫폼이 나오는 게 바로 이 EOS 그리고 네오 같은 겁니다. 그래서 EOS는 그 이더리움을 만든 같은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만든 거고요. 댄 나리러라고.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그 트랜잭션 오면 하나 처리하고 그다음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얘들은 패러럴하게 병렬 처리를 하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DPoS라고 아까 말씀 자급 지분 증명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그 의회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증명에 검증에 참여할 그런 대표자들을 갖다가 선출을 해서 걔네들이 합의를 하면 더 빨라지겠죠. 예, 더 빨라진 그 형태고, 네오도 마찬가지죠. 네오도 그런 비슷한 형태고, 네오는 중국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퍼블릭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검증도 안 됐고, 사실 이 POS는 문제가, POS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사람의 어떤 그 판단의 이 맛이거든요. 그만큼 과연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이, 저는 인간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해결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ON 같은 경우는 뭐냐면, 플랫폼이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만 계속 가면 좋겠지만 다 그 자기 산업에 맞게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가면 가장 문제는 모든 사람이 별도로 오는 건 없거든요. 은행, 금융은 금융, 무역인 무역, 결국 둘도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인터체이너빌리티 같은 오퍼레이터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애틀리 초빙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좀 해야 돼서, 지금 저기 국가에서는 현재
7년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은 완전한 기술이 아니라 성숙도가 되게 걸음마 수준 지금 태동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갖기 위해서 자체적인 R&D를 하자는 목적으로 지금 7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직 가칭이지만 블록체인 인터넷 코리아 사업을 지금 준비 중 기획하고 있고요. 예, 거기는 지금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그 목적은 뭐냐면 현재 플랫폼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미 있는 인터넷 그 환경 위에 어플리케이션 형태에 올라가지만 이 블록체인 인터넷은 뭐냐면 결국 인터넷 안에 이 분산 원자의 기술을 내재시키는 겁니다. 예, 그 목적으로 이제 새로운 형태에 이제 해서 7년 후에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앞서가자는 선도해져 나가는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BI웨어, 인터넷 블록체인 인터넷 웨어라는 형태의 어떤 저희가 구상을 하고 그걸 갖다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인터넷 보면은 되게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예. 그리고 아까 그 POS 지분 증명 관심 있으시면 그 제가 강의한 게 그 인터넷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아주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